윤 전 대통령의 이제 거취를 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이제 말들이 많기 시작했는데, 자, 우선 김문수 후보가 당에도 잘못이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이렇다 할 결정은 아직까지 내리고 있지 않고요. 또 일타 뉴스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기사를 계속 쭉 봤었는데 지금까지도 탈당 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 탈당을 설득 중이라는 말이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스스로 입장을 밝힐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탈당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마치 오늘 내로 탈당할 것 같은 그런 가시화가 될 것 같은, 그래서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면 어떠한 메시지를 낼 것이냐, 혹은 메시지를 내지 않고 탈당을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 현재 시각 5시 30분, 17시 30분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 봐서 이게 대통령은 탈당을 하겠다는 생각이 크게 없는데, 혹시 먼저 언론에 흘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입장을 나중에 물어보게 되는 이러한 전략을 써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선을 긋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12월 3일 계엄 사태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죠. 제가 또 형사사건에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직장 사람들끼리 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제가 식당에 있다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싸움이 난 거예요. 우당탕탕 싸움이 나고 경찰도 왔어요. 근데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이미 싸움도 끝났고 경찰도 와서 다 끝났어. 근데 제가 그 폭력 사태에 공동정범으로 안 가거든요. 그 현장에 없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김문수 지금 그 후보자께서는 계엄을 결정하던 그 국무회의 장소에 없던 분이에요. 이러한 논리로 봤을 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분인데 지금 약간 전략적으로 사과를 한다는 것이 뭐 그 잘잘못을 사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던 그 짧은 순간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같이 한번 소회를 밝힌다라는 수준인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는 탈당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메시지가 없는 거 봐서는 탈당할 의사가 크게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과연 이번 대선에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지금 이번 선거 판세를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이냐를 뒀기 때문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건데, 어제 저희 패널로 나왔던 이제 우리공화당 이제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같이 뛰어주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가 아마 40%대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내려갈 것이다, 지지율이, 이렇게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예측. 그죠. 하여튼 뭐 저는 탄핵의 강도 건너야 되지만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넘어가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저는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되는 게,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까지 이르는 과정에 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라고 하는 이미지 덕분에 네. 대선 후보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성품상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쓴 데도 물건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하라 또는 제명하라 이런 얘기는 도저히 못하는 건데, 저는 본인이 아마 결단을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는 것들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띄우는 메시지라고 보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 결국 본인이, 나는 지금 당신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되고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스스로가 좀 결단해 주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이런 메시지를 띄웠다고 보고, 저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에 우리 뭐 비서실장이 뭐 하는 일이 없잖아요. 월급은 따박따박 받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는 본인이 어쨌든 보좌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본인이 정부에도 밟고 또 다선의 경험도 있고 선거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좀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야 된다. 두 번째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했는데 권성동은 남아있잖아요. 그럼 권성동이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그거 하라고 남겨놨는데 지금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보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 윤 전 대통령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지금 김문수 후보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하고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는 탄핵의 강을 넘어야, 이 탄핵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뭐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지금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뭐 엄밀하게 보면 원래 당에서도 보면요, 기소를 당하면 탈당을 해요. 재판을 받으면 다 탈당을 해요. 탈당을 하지 않게 되면 중앙에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적을, 그 호울뿐인 당적을 지금 유지해서 뭐 남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면
전 윤 전 대통령이 조금 이제는 희생적인 결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자꾸 시간을 질질 끌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뭐 이 이재명 어떤 뭐 정권이 창출되는 정권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 자기를 밟고 넘어가라. 나를 밟고 넘어가라 정도의 어떤 메시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대변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좀 보더라고요. 시각이 어떠냐면 국민의힘이 계엄에 강해서 못 나오게 해라, 밀어 넣어라.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정이 됐을 때부터 약간 우리 당의 변화가 좀 예고가 됐습니다.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왜 내정했겠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과 탄핵에서 비판적 입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을 경기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청년이고 또 중도의 성향을 가진 그분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을 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직접 못하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내가 못하는 부분을 대신 좀 해달라 이제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이제 김문수 후보도 지금 계엄에 대한 사과성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조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런 상황인 거고 이거 시작되니까 바로 민주당이 한 말이 오늘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야, 국민의힘이 계엄에 강해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다시 못 나오게 밀어넣어, 집어넣어. 그러면서 김용태 때리기 집중해라고 지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프레임을 가둬가지고 그 안에서 똘똘 말아가지고 꾹 눌러버리는, 압축시켜버리는 이런 행위를 지금 민주당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런 자세를 해야지 이걸 돌파해서 뚫고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윤 전 대통령 이제 탈당 문제를 두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김용태 의원의 싸움처럼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그 짐을 김용태 의원한테 준 거니까요. 그 김용태 의원이 이제 이준석 이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대신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 사실 지금 둘이 기조가 좀 비슷합니다. 네. 김용태 의원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근데 이준석 후보가 나중에 있을 단일화 가능성이 지금 2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일 정도 남게 되면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정점이 이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양강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양강구도로 가게 되면요, 양쪽이 결집하면서 제3지대가 좀 빠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이제 이준석 후보가 지금은 7% 찍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5%, 4%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줌에 따라서 대선 후보 승리자가 결정된다 그러면 이준석한테 너무 큰 호재죠. 본인도 이제 국힘에 들어서 새로 이제 큰 집에서 네. 다시 정치적 영향을 피우고 싶을 거고, 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 창출에 대한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정정당당한 지분인 거죠. 그럼 과기부 장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최여소 국무총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치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후보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습니다. 굉장히 젊고 미래가 열려있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있고 곧 대선 끝나면 전당대회도 있고 또 총선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도 만약 여기서 도와주지 않았다가 야, 이거 사실 나머지 다 도와줬는데 한동훈 대표 그 한 끗 차이, 한동훈이 어째 팬데믹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끗 차이로 졌다 이래 되면 한동훈 후보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자산을 쌓기 힘들 거예요.